자, 여러분, 그죠? 답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회, 그지? 7회 답인데, 자, 41번에 5번, 42번에 4, 43번에 5, 44번에 2, 45번에 2, 46번에 3, 47번에 2, 48번에 5, 49번에 2, 50번에 5, 51번에 4, 52번에 4, 53번에 4, 54번에 2, 55번에 2. 불러도 답 체크 못합니까? 56번에 4, 57번에 5, 58번에 3, 59번에 4, 60번에 1번하고 3번 두 개, 1번하고 3번 두 개. 자, 그 다음에 61번에 5, 62번에 5, 63번에 3, 64번에 2, 65번에 4, 66번에 3, 67번에 5, 68번에 5, 69번에 4, 70번에 4, 71번에 5, 72번에 3, 73번에 4, 74번에 4, 75번에 2, 76번에 2, 77번에 3, 78번에 3, 79번에 4, 80번에 2번. 예, 78번에 3.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미치는 거죠, 선생이. 답 불러도 제대로 체크 못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겠냐, 이 말이지. 빨리. 자. 답 불렀는데도, 그죠? 체크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심각합니다. 다시 41번에 5. 자, 확인합니다. 금방 체크했으니까. 41번에 5, 42번에 4, 43번에 5, 44번에 2, 45번에 2, 46번에 3, 47번에 2, 48번에 5, 49번에 2, 50번에 5. 그 정도로 집중력이 없다는 거죠. 집중하면 됩니다. 그죠? 51번에 4, 52번에 4, 53번에 4, 54번에 2, 55번에 2, 56번에 4, 57번에 5, 58번에 3, 59번에 4, 60번에는 답 두 개. 1번과 몇 번? 3번. 그렇지. 61번에 5, 62번에 5, 63번에 3, 64번에 2, 65번에 4, 66번에 3, 67번에 5, 68번에 5, 69번에 4, 70번에 4. 71번에 5, 72번에 3, 73번에 4, 74번에 4, 75번에 2, 76번에 2, 77번에 3, 78번에 3, 79번에 4, 80번에 2. 답 부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뒤에 답도 있는데 답 없습니까? 문제집에. 그러니까 바보
보내. 누가? 선생이. 그지? 그래서 이 답은, 여러분 그 뒤에 답은 60분의 답이 3분의 몇 개? 1개. 그지? 저는 답이 없는 줄 알고 불렀습니다. 틀린 건 몇 번? 60분의 1개 아닙니까? 78번에 몇 번 돼 있습니까? 78번에 3번. 예? 뒤에 5번으로 됐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거는 그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미스 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한번 보면 자, 그죠? 그냥 답 신경 쓰지 말자, 그죠? 답 신경 쓰지 말고 점수. 지금 점수 그냥 제일 여러분 그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거든. 사람들이 막 이게 어른인데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더 공부하는 방식이 정근대적으로 막 하고 있다. 점수 중요하다 안 하다. 55점이나 60점이나 똑같습니다. 와, 55점도 걸리려면 걸리고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그렇다. 몇 점도? 60점도 걸리려면 걸리고 떨어지려면 떨어진다. 만약에 한 80점 맞았으면 그 사람은 확실히 걸리는데 55점이나 60점이나 63점이나 똑같다. 그럼 내가 대충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점 이상 되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하겠구나. 그렇지, 합격하겠구나 하고 오늘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틀렸던 걸 왜 틀렸는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어떻게 습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데 55점 받았다. 시험 떨어지겠구나. 죽겠네 이런 소리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5점이면 50점 이상 넘어가면 내가 마지막 무슨 심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뭐 해야지,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 가져야지. 큰일 났네. 55점 50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안 그렇다. 지금은 그 점수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하고 안에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하고 어떻게 다른데 내가 그걸 잡아냈는지 못 잡아냈는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요 40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연습하고 나서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또 65점 받았다. 합격하겠구나. 개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60점 넘어가면 내가 조금 더 뭐하게 확실하게 해서 절대로 시험장에서는 실수 안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이 모의고사지. 여러분은 막 점수에 목숨을 걸고 한 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 그게 뭐냐면 정근대적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더 공부하는 게 보면 정근대적입니다. 그래서 한 50점 이상에서 60점 정도 되면 뭐 하겠구나, 합격하겠구나 하고 안에 있는 내용,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만큼 있으면 여기에 조금 더 뭐 하자, 요 첨가하자.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꾸만 한다. 그지? 자, 그럼 41번 한번 보는데 41번 그지? 41번 자 41번은 뭐다? 통정이지. 무슨 정? 통정. 그지? 통정 무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지? 이 규정은 외형을 신뢰한 제3자. 맞죠? 뭐를 신뢰한 제3자? 외형을 신뢰한 제3자는 뭐한다? 보학위원 민법의 뭐다? 특징이다. 오. 그지? 그 다음 물건의 공시방법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걸 둘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공신력, 부동산에는 무슨 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도 유효 무효가 돼야 되거든. 근데 무효인 줄 모르고 이전 받은 사람에게 보하기 위한 것이지. 근데 만약에 무슨 력을 인정한다면,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무효인 줄 모르고 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공신력 인정하는 데에서는 이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지?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앞사람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무효인 줄 모르고 산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니까 우리나라는 공신력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공신력 인정하느냐 안 하냐 하면은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3자 보호 때문에 무슨력 요 비진위와 통정에서는 공신력 인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뭐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그지? 그런 거고 지금 됐습니까? 다시 여러분 만약에 통정하면은 유효 무효지 그지? 그럼 무효다 말이지. 그럼 원래는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도 뭐 무효가 돼야 되거든. 무효가 돼야 되거든. 그지? 근데 우리 107, 108에서는 선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마다 유효. 당사자가 야 우리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러잖아.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무슨 원칙? 그럼 여러분 병은 이게 무효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만약에 샀다 하면은 무조건 유효. 그게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무슨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등기를 믿고 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무슨 원칙을 인정하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이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특별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원칙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공신력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선의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러면 이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요 규정은 또 반대적으로 무슨 원칙? 공신력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그지? 그게 지금 몇 번? 3번. 이렇게 하죠. 그지? 그래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에서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거든. 그 다음에 그런 거 이런 거 만약에 머릿속에 화가 안 들어오면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게 모르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쭉쭉 읽어보면 아 이거는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걸 판단하고 사고 갑니다. 허위 표시는 뭐 할 수 있으나 철회할 수 있으나 그럼 여러분 통정은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무효잖아. 그지? 그럼 어랍으로 등기해놔도 유효 무효. 철회는 야 내가 가짜로 너한테 이전해놨지만 그거 돌려줘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 그게 뭐다? 철회지. 그럼 철회인데 이런 제3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만약에 부동산 같으면 등기된 상태에서는 무슨 등기까지 해야? 말소 등기해야 제3자가 안 나타나지. 자기 말로는 철회해도 무슨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말소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어린 나쁜 맘 먹고 팔아버리면 병이 선의 제3자다 그대로 마다 유효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외형을 제거 아까 등기까지 뭐 해야지? 말소해야지. 제3자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지. 그치? 외형을 제거하여 즉 등기를 뭐 해야? 말소. 그치?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 자, 핵심 단어 제3자 명의로 무슨 건 등기? 전세권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이건 통정의 표시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제3자 이름으로 무슨 건 등기해놨다? 전세권. 그대로 뭐다? 유효고. 이건 진짜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하고 또 여기에 핵심 단어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통정의 표시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 하는 거는 그 핵심 단어 무슨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제3자 명의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합의 나오면 무조건 뭐다? 유효. 원래는 저당권자는 누구로 해야 된다? 빨리 채권자. 다시 뭐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하면 유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그지? 그런 거. 그럼 거기서 또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뭐
합의에 따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에 따라? 합의. 이런 단어를 여러분은 그죠? 잘 선택해야 된다. 그지? 42번 이건 너무 많이 한 거죠. 그죠? 여러분 192조 오리지널 점유는 물건에 뭐 하고 있어야? 손대야. 근데 193조 상속인에 대한 점유는 192조 오리지널 점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늘 하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 재산권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건도? 점유권.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아들은 무슨 건도 취득한다? 빨리 점유권. 뭐 없이 실질적으로 뭐 손대지 않아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진할 점유와 오리지널 점유와 상속인에 대한 점유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다른 의미다. 다시 192조 오리지널 점유는 물건에 뭐 해야? 손대야. 193조 상속인의 점유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그래서 기억합니다. 193조에서 말하는 193조는 이건 상속인에 대한 점유입니다. 193조에서 말하는 점유는 민법 192조 됐습니까? 192조에서 말하는 점유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기억 X 니은 판례하면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이면은 자 아버지가 타주다. 항상 무조건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만나 승계. 그럼 아버지가 타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그런 단어 중요하다. 여기서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도 무슨 점유? 타주. 그치? 오.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때, 자 상속 후 상속인이 무슨 새로운 권한,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권한? 새로운 권한 하면은 개시한 때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들은 아버지 거를 누구 거로 알고? 아버지 거로 알고 자주로 해도 자주 타주. 근데 뭐 후 상속인은 무조건 아버지 점유를 승계한다. 근데 상속인이 상속 후 무슨은 새로운 거는 하면은 상속인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거는 없으면 무조건 아버지의 점유를 뭐한다? 승계. 그지?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은 새로운 거는. 그지? 자기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오. 자,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후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랍니다.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OX, X. 금방 아까 아들은 미국에 있어도 아버지 물건 전부 다 점유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와 실질적인 점유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다른 의미다 했다. 아까 기억.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건 이형과 뭐? 디귿. 만약에 이거 42번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뭐, 책을 적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42번 틀린 점은 내가 뭐를 적게 봤구나? 그렇지.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43번 갑니다. 자,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것, 타당한 것. 근데 여러분, 사기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노? 취소, 이런 건 기본, 취소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렇지. 심리, 주관적, 그게.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자. 이제 점수 신경을. 사기하면은 이게 뭐, 심리, 무슨적, 주관적, 이게 돼야 된다. 사기는 누구 때문에?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 기망으로 인해서 뭐, 착오인데, 여기서 주로 사기에서 나오면 착오를 가지고 내는데 요 사기에서 착오는 오리지널 착오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금? 조금.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그 다음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 그 다음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오리지널 109조 착오는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 여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 그래서 1번 사기한 의사표시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피호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OX, X. 그치? 맞게 한번 고쳐봐라. 109조 착오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O. 다시 몇 조 착오에서는 109조 착오에서는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만 한다. 하면 뭐 O. 짱중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답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안 했다. 문제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그죠? 모의고사 친 문제, 이게 지금 우리 나간 문제 지금 하잖아요. 사회하고, 그 다음 또 계속하고, 나 다음에 또 100개 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은 막 답을 답 맞추면 안 되는, 답은 이미 끝난 거고, 내가 지금 아직 공부가 됐구나, 안 됐구나, 그거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 지문, 그 다음 요거 잘 나온다. 사기는 아까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취소할 수 있다. OX, X. 근데 뭐는, 아까 몇 조 차고는, 109조 차고는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래서 굉장히 짱짱. 지문. 여기서 답 맞추고 틀리고 중요 안 하다. 내용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했다. 시험장에서 답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사기는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대방으로 인해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그래서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사기에서의 착오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근데 109조 착오는 중요면서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 꼭 기억한다. 짱짱. 말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여기서 사기에서 착오는 요건이 엄격 완화. 근데 몇 조 착오는 109조 비지 통정 착오에서는 중요면서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 굉장히 잘 출제한다. 1번. 그래서 1번에서 핵심이 뭐가 핵심이고? 사기지. 사기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109조 착오에서는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번 어쨌든 틀리고, 그지? 이번도 틀렸죠? 2번도 틀렸잖아, 그지? 2번도 틀렸잖아요.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막 답 찾는데 핵심이 있지. 지금까지 보면은 답 찾는데 막 중점을 두고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막 시간이 흘러가도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오늘 이게 금방 1번 지문 중요하다. 사기에서는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근데 109조 착오는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 그 다음에 2번 핵심. 2번은 뭐? 2번은 답 한번, 그럼 답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2번. 무조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2번은 볼 거 없이 내용 몰라도 되고, 지금 사기로 하자 있는 물건 샀단 말이지. 뭐로? 사기로 하자 있는 물건 샀을 때는, 그럼 사기도 되고,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을 가지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인데, 저번에 했죠. 무조건 민법에서는 두 개 다 되면은, 뭐라 그랬노? 선택적 경합. 어느 거 먼저 적용해야 된다. 학설은 뭐 하자 담보 책임 적용하고 착오 아니고 이런데, 엊그저께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의사표시 파트에서 두 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 해야지. 무조건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두 개 요건 다 갖추고 있으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뭐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든 안 가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든 요건 떼서 무조건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엊그저께 대법원 판례 대법원 사이트 가면은 중요 판례가 쭉 나와가 있는데 이게 있었거든. 착오 취소와 하자 담보 책임은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특별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둘 중에 아무거나 요건 되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 하면 요즘은 학설 필요 없다. 판례에 나오잖아. 거기도 핵심 단어는 맨 끝에 판례 입장은 했죠. 판례 입장은 나오면 두 개 다 되면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항상 상대방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면, 다시 무슨 방은? 상대방이 요건 갖추면 상대방은 두 개, 선의 및 무관실 두 개고,
제3자는 한 개이기만 하면 된다. 뭐이기만 하면 된다? 한 개.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죠.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자, 기억한다. 상대방은 만약 요건 갖춰야 된다면 몇 개? 빨리. 2개. 제3자가 요건 갖춰야 되면 몇 개이기만 하면 된다? 한 개. 뭐이기만 하면, 선의 제3자 하면은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는다. 보면서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뭐이기만 하면 된다? 빨리. 선의.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4번. 사기한 의사표시 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취소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상대방과 법률행위에 한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제3자에 뭐 된다? 포함된다 하는 거.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제3자는 뭐가 되기 전까지는, 아까 부동산은 뭐가 되기 전까지는, 말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3자 출연할 수,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기들끼리는 취소해도 아직 무슨 등기 안 됐다면, 말소 안 됐다면 그걸 모르고 이전받은 뭐 제3자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포함된다. 5번 맞다. 그지? 5번 맞다. 몇 번 맞다? 5번 맞다. 맞잖아요. 설명해봐라. 사기에서는 상대방의 잘못,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래서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심지어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래서 사기강박에서는 표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43번. 43번을 통해서 사기, 그지? 42번은, 아까 42번은 제목 붙여라, 빨리. 상소인의 점유와 그냥 일반 점유와의 차이점. 뭐의 점유와? 상소인의 점유와 일반 점유와의 뭐 차이점. 뭐 이런 게 여러분 제목을 붙여라 말이지. 응? 제목. 41번은 통정인데 여기서도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노? 제3자. 무슨 자? 제3자. 43번에도 사기를 설명하면서도 뭐 제3자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사기는 지금 복합적인 문제지, 그지? 이렇게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학원에서 친 것보다는 점수가 올라간다는 이유가,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쟁점이 5개씩 4개씩 이렇게 안 나오고 쟁점 2개 아니면 3개 나온다. 많이 나와야. 근데 모의고사 칠 때는 쟁점이 막 선생님이 왜냐면 적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쟁점을 5개 많이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시험 치면 아까 한 55점, 53점에도 몇 점 넘어간다. 60점 넘어간다, 이게. 중개사도 점수 안 넣어줘. 중개사 시험장에 가면 70점 넘어가거든. 만나면 중개사 법조문 40몇 개 가지고 낼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졸하게 낸다, 이거. 어떻게 낸다? 낼 게 없거든. 그래서 중개사는, 그래서 2차 하는 사람은 중개사 열심히 해가지고 한 80점 맞도록 하면 되거든. 그냥 공부할 때 그냥 그렇게 학원에서 공부할 때 무슨 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고, 점수 몇 점 중요 안 하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43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지? 좋은 내용이지. 그 다음 44번 갑니다. 44번 이런 거 잘 내거든. 그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어디에다가 줄 치면 제일 좋노? 표시행위만 줄 치면 되나?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한 것으로, 그게 핵심이지. 하니까 무슨 적에서? 교범적 해석, 그치? 자연적 해석하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노? 자연적 해석하면 뭐가 와야 되노? 내심적 효과 의사. 무슨 적? 내심적 효과 의사. 그런 거 내오고 있어야 된다. 다시, 자연적 해석은 무슨 적? 내심적 효과 의사. 어쩌고 저쩌고 강조하면은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그럼 요렇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이렇게 나오면 표시행위가 주로 나오면은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간극,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교통사고, 뭐 보상 합의금 사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거 이제 기억해 놓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그러면은 항상 판례는 앞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쭉 설명하거든. 주로 그래서 핵심은 앞에가 주로 많다. 뭐가 많다? 앞에가 많다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표시행위 부인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건 무슨 적 해석? 교범적 해석. 그치? 다시 자연적 해석하면 이런 거 판례는 읽어갖고 여러분 100% 이해하기 힘들고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 자연적 해석 핵심 단어 대라.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행위 나오면 무슨 적 해석? 교범적 해석. 그 다음 보충적 해석은 간극,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합의금 사건, 절대로 책임 묻지 않겠다 했는데 굉장히 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늘 했잖아요. 그거 나온다. 딱 나오면은, 그거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렇지. 그런 거. 수업 시간에 헹궈 가지고 자꾸만 연결해야지. 그때는 그때 헹구고 지금은 따로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45번 갑니다. 반사회, 판례 입장과 다른 것.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반사회직이지. 반사회 아닌 거 몇 번이고? 2번이지. 2번 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세종시에 와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 찾아라. 줄 쳐야지. 그거 다 하면 안 되고, 한 개만 하면 안 되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하는 계약. 뭐 하는 계약? 예금하는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4번 조심해야 되는데, 3번, 4번 조심해야 되는데, 3번은 여러분 허위의 정은 나오면 무조건 103조고, 근데 사실대로 정언하면서 과다하게 받았다 하면 103조로 간다. 보통 통상의 여비에 해당하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 하면 유효고, 자, 사실의 정언을 하고 용인된 수준의 통상의 여비 하면 그대로 유효고, 사실의 정언을 하고서 용인된 수준을 한다?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 하면 몇 조로 간다? 103조. 그 다음 동기가인데 동기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지고 그게 동기가 103조에 해당하면은 이건 몇 조? 103조 무효. 그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46번 옳은 것. 자, 1번. 자, 적용되지 않는 것 4개 한꺼번에 이야기해라. 그치? 무상, 평무, 경매, 정여는 104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포기. 됐습니까? 단독행위는 104조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면 기억 1번, 2번 끝났죠?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제3자 이전에 제3자가 선임면은 취득한다가 아니고 취득할 수 없다. 절대 무효.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끝까지 찾아온다. 4번.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 막 다른 데 보고 있고 이러면 미친다 선생. 5번 갑니다. 5번은 왜 틀렸노? 그렇지. 추인 추정 없다.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치? 자, 3번 갑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3번에는 핵심 단어 읽으면 설명이 뭐고 필요 없다. 핵심 단어 찾아라. 46번에 3번. 부재자 재산관리인 그게 핵심이지. 무슨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 다시 부재자 재산관리인. 그거 뭐고?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지. 그게 빨리 들어와야지. 그냥 부재자 재산관리인 해가지고 막 읽으면은 막 그냥 못 찾는 거지.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공부한다 지금. 빨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하면 빨리 그게 이거 뭐구나. 부재자의 누구구나. 대리인이구나. 그게 빨리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설명 필요 없다. 됐습니까?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뭐다? 빨리 대리인.
하면 끝났잖아요. 그거 대리인이라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바로 하잖아요. 무슨공, 본공, 경무대 이렇게 하는데 부재자가 본인이고 부재자 재산관리는 뭐다? 대리인이다. 그게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문제통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지. 이게 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꼭 새로운 거 있다. 무슨 자 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뭐다? 빨리 대리인. 그럼 관리인 나오면 뭐다? 대리인. 이렇게 한다. 그럼 무슨 공 빨리 본공 무슨 대 경무대 그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럼 이제 금방 요 46번에서 한 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 조금만 용어를 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요거 아까 조금 요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중요하다. 그럼 오늘 금방 한 거 있잖아요. 몇 번 43번 사기에서 좋은 내용이고 그죠? 꼭 기억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46번에는 무슨 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 나온다. 요거. 그 다음 45번에서는 아까 늘 했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이거 계속 약방 감추로처럼 나오는 거거든. 그럼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진실한 정을 하고서 통상의 여비 수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진실한 정을 하고 돈 받았는데 통상의 용인될 수준을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면 그는 뇌물로 보는 거지. 그럼 몇 조로 간다? 103조. 그지? 그런 거. 자, 47번 갑니다. 틀린 거.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늘 했잖아요. 1번. 주식의 인수 청약 나오면 음수평이 생각한다. 적어냈죠? 음수평이는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치? 왜? 무인행위이기 때문에 주식 인수의 청약은 그게 비지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뭐하다? 유효. 그 다음 비지인인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 됐습니까? 경우 끊고 무슨 방? 상대방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해설해라.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하나 더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치? 됐습니까? 다음 무효하고 똑같이 잘 내는 게 있다.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 항상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서 항상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것만 알면 안 되고 또 한 개 그런 것 뭐가 있노? 해제. 해제는 해제가 되었을 때 한 자도 위반한 자도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된 경우 해제된 경우 한 자도 위반한 자도 해제 효과 주장 효과도 효과고 핵심 단어 거기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해제가 된 후에다. 그는 된 후에 해제된 후에 효과는 한 자도 위반한 자도 효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낸다. 그거 같이. 그 다음에 비지인은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언제나 유효. 무슨 죄나 유효? 언제나.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 4번 비지인이가 상대방이 알아갖고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의 경우는 몇 개 있노? 빨리 3개 떼라.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착오. 불일치하면 착오, 비진이 통정착오고 일치하면 떼라. 사이강박. 꼭 기억한다. 사이강박 그렇게 나온다.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여러분 그죠? 여러분에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뭐 했으면 좋겠다. 합격해 좋겠다. 때로는 보면 안타까워서 그렇다. 뭐 해서? 여러분보다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지? 말만 그런 거지. 근데 안타깝다, 맞다, 그지? 그지? 자, 48번 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 48번에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충실하게 들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다. 여러분 그죠? 전세권 하면 몇 개? 빨리. 전세권 몇 개? 전세권 하면 2개지. 사용, 수익. 전세권. 요거 용익적. 그지? 요거는 무슨 적? 용익적.
그 다음 또 뭐 있노 빨리? 그럼 뭐라노? 전세금 반환 채권 돈 무슨 금?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 이건 뭐 담보죠, 그치? 원칙적으로 양도하면서 몇 개 이전? 몇 개 이전? 2개. 근데 요것만 이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돈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단어가 나와야 되노? 4개. 뭐 소멸, 종료, 만료, 해지. 다시 뭐 소멸, 종료, 만료, 해지가 되었을 때 요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끝. 1번. 요 채권을 청구권이라고 한다. 요 돈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항상 요 돈 반환 청구권, 반환 채권 해갖고 전세권 나오면 항상 그때 청구권 다음에 석자 있는 전세권은 용익적 전세권을 가리킨다. 무슨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을 대립이으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양도를 허용한다. 자, 특별한 사정은 요 아까 4개. 빨리 요 사용수익이 뭐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했을 때는 요 청구권, 채권만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전세금은 등기상으로 등기된 금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간 중에 정액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유익비 넣으면 무조건 누가 선택? 설정자, 소유자, 임대인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다시 무조건 유익비 나오면 누가 선택? 빨리 소유자 기억한다. 그럼 여기서는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틀리게 나왔을 때는 무슨 건자? 전세. 아는 거잖아.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 제끼는 거지. 그 다음 4번은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맞죠? 예. 그 다음 5번은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전세금 없는 전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왜? 전세금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럼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거 알면 되지. 그럼 OX, X. 틀린 사람 없죠? 예. 잡아낸다. 안 틀리겠죠. 꼭 합격해야지. 합격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 뭐, 아니,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면 30일이 부족하거든. 근데 뭐 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30일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얼마만큼 매일매일 성실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지? 그럼 49번, 갑니다. 옳은 것. 1번, 주. 핵심 단어, 지분은 X지, 그지?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치? 어느 부분에 특정된다? OX, X. 선생, 너하고 하면 보이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보여, 그게. 다시,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 다음, 2번은 배타적으로 점유 없다. 뭐 없이? 협의 없이. 무슨 적으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배타적을 다른 말로 고치면 독점적. 독점적 하려면 적어도 뭐 과반수거나 동의받아서. 그죠? 과반수 동의받아서 배타적으로. 그러면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오. 그래서 정답 2번. 자, 3번 중요하다. 3번. 자,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질문 중요하다. 자, 고개 들고 됐습니까? 자, 등기된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 시험 문제 나온다. 금방 뭐래요? 어떻다? 다르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법률상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게. 오케이. 맞다. 등기된 숫자와 실제 지분이 다를 때는 누구들끼리에서는 저번에 한번 했죠. 자기들끼리에서는 뭐가 실제 지분이 중요하고 누구 제3자는 뭐 숫자 등기된 대로 꼭 기억한다. 다시 고개 들고
실제와 등기된 지분이 다를 때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죄가 우선하고 실제, 그 다음에 제3자와 관계에서는 뭐 등기된 숫자. 근데 만약에 또 그 다음 또 하나, 요거는 다른 경우고, 저번 앞에 한 번에 한 거는 지분을 이전받았다. 뭐를 이전받았다? 지분. 뭐가 안 되면은, 등기가 안 되면 누구 자기들끼리든 제3자든 주장할 수 없다. 그거 같이 기억한다. 그지? 그렇게 기억한다. 나온다. 나와라 제발. 그지? 중요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여러분 그 49번에 3번은 핵심 단어는 뭐의 지분? 실제 지분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누구들끼리에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다른 공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관리. 4번은 관리죠. 관리는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이렇게 쭉 읽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핵심 단어가 자꾸만 가슴 속에 와야 된다. 공유물은 뭐? 관리는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그지? 그 다음 공유일 때 취득은 몇 인? 1인 하면 다른 공자도 뭐 한다? 취득. 그치? 안 어렵다. 이게 안 어려운 거지. 뭐. 와. 왜 이거 쉬운 거고? 에? 가벌병이 없잖아요. 가벌병 없으면 쭉 읽으면 바로 나와야 된다. 가벌병 읽었는데 팍 안 들어온다 이러면 내가 공부 적게 한 거다. 다시 가벌병이 안 들어있는데 착 읽었는데 빨리 팍 안 들어온다. 그럼 내가 공부를 좀 빨리 뭐를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어떻게 그 파트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지. 가벌병은 쫙 읽어갖고 빨리 확 금방 읽었을 때 팍팍 와야 된다니까. 가벌병은. 아니 가벌병 없을 때는 읽었는데 모르겠다. 뭐 내가 공부가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공부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간다. 50번. 관습사의 법정지상권을 제하는 거다. 이것도 가벌병 없잖아요. 관습사의 법정지상권은 주어 끊고 토지와 동일인에 소유하고 있다가 하면 끝났네. 벌써 무슨 지상권? 법정. 그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건물이 다르게 되었을 때 요건을 한다. 바로 이렇게 탁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지상물은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제의 채택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로 보기 때문에 별도. 이런 거 답이 되는 경우 거의 없댔다. 3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거다. 맞죠? 예. 관습상의 취득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답은 몇 번? 5번. 딱 하면 왜? 1, 2, 3, 4가 확실하니까. 자, 5번 갑니다. 5번은 여러분 제목 붙이라. 5번은 어디서 배웠노? 법정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하면서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5개 할 때.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사람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치? 그거지. 성립한 건물을 지상권 등기 없이 양수한 자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그럼 토지 소유가 철거 청구하면 양수인은 뭐 할 수 있다? 요건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양수인은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거 같이. 꼭 기억한다. 5번. 다시 양수인,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은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고, 누구는?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럼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여전히 누구? 양도인.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됐습니까? 50번에 5번 지문은 어디에 있다? 우리 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5개 할 때 한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찾아보고. 자, 그럼 51번 갑니다. 우선 변제.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택에서 이제 주택이자 앞에 주택에서는 인도받고 신고는 요 인도받고 신고하면 어떻노? 빨리 뭐라노? 뭐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렇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인도 신고고. 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는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한번 비켜야 되거든. 그 임차인 별 힘이 없다. 그러나 등기되어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여전히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도 신고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면 만약 인도 신고되어 있는 상태,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살 수는 있지만, 그럼 경매가 됐다. 배당받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 끝순위로 간다. 무슨 일자가 없다면 그렇지.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하냐면 경매 시에 필요하다. 이게 경매 안 하면 확정일자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무슨 시에? 경매 시에 무슨 변제 받기 위해서. 혹시나 집이 경매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차계 상태에 소유자가,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경매가 되었을 때에 필요한 거지, 그 집이 경매 안 됐다 확정일자 아무 효용이 없다. 그래서 1번은 우선변제에 대해서 타당하지. 우선변제 묻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우선변제 하면 꼭 무슨 일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안 받으면 만약에 경매가 됐다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로 간다. 이번 핵심 단어 찾아라. 대항력이 핵심 단어다. 만약에 앞으로 주택에서 일단은 대항력 이렇게 나오면 특별한 사항이 없이 무슨 력? 대항력 나오면 1순위다. 몇 순위? 1순위.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항력이니까 몇 순위고? 1순위지. 1번 주택. 하고 2번,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럼 주택이 대항력 하니까 몇 순위? 1순위. 그 다음에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증금을 정액했다. 예를 들면 늘 했잖아. 1억 3천 정액했을 때 요 3천 정액한 거는 뭐보다 늦다? 저당권보다 늦다. 그럼 경매가 하면은 여기 말소 기준 걸리잖아요. 최초 저당권. 무슨 저당권? 최초 저당권. 하면 소멸하지, 그지? 요 정액한 대금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요거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정액한 경우 끊고, 경락인에 대해서는 정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에서는, 여러분, 주택에서는 건물의 주택 임대차 있지만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자, 그 다음에 요 4번, 5번 같이 기억하는데, 됐습니까? 4번, 5번 하고 하나 더, 그지?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기간이 만료됐다. 뭐가 만료됐다? 답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 안 하대 했잖아, 오늘. 답 중요 안 하고, 요거 중요, 요거 항상 문제풀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한 개씩 자꾸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아까 사기에서는 손해 발생하고 관계 없고, 백구조 차고는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손해.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 그지? 그 다음에 3자 합의하면 무조건 유효. 전세권 돈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멸, 종료, 만료, 해지. 그럼 자꾸 기억해야지. 수업시간에 한 건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렇거든. 그럼 여기도, 자, 요거 잘 내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뭐가 만료됐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자, 누가 주택에서 임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주고 있다?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대. 금방 뭐랬노? 무슨 금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하고 목적물 반환을 계속 무슨 절? 거절. 무슨 얘기니까? 동시에. 근데 또 어떤 지문이 나오냐 하면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 금방 뭐랬노?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거 나오거든. 그건 언제? 경매가 완료됐을 때. 뭐가 완료됐을 때? 경매. 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들어있노? 법원에. 그럼 법원이 정한 금융기관에 들어있지만 우리 법원에 하잖아요. 그지? 이미 순위는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죠? 정해지고 이미 이제 경락인이 경락받아가지고 돈을 어디에다 냈다? 법원에 됐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경매가 됐을 때는 누가? 임차인이 무슨 금을 찾아오려면은, 보증금을 찾아오려면은 목적물을 누구에게? 양수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거기에 무슨 수인? 양수인은 누구고? 경락인.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나오거든. 그럼 거기서 금방 핵심 단어 뭐랬노? 임차인은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반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오면 머릿속에 빨리 무슨 매가 완료됐구나. 경매. 거기에서 양수인은 누구? 경락인. 그렇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한 거로 본다 하면 그건 경매가 아니라 살다가 기간이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51번에 보면 4번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 됐습니까? 수령한 후에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OX, X. 그럼 지금 이거는 뭐냐면 뭐가 나와 있노? 지금 거기에 핵심 단어 찾아라. 양수인 나왔을 때 이건 무슨 매구나? 경매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 경매 그럴 때는 이거는 그럼 맞게 고쳐라. 그럼 봐. 맞게 고쳐라. 됐습니까? 임차인은 목적물을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그게 맞는 지문이다 말이지. 그게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양수인이지. 이게 무슨 매가 완료됐구나. 경매가 완료됐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매매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경매.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양수인은 누구를 가리킨다? 경락인.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종료 후에 경매가 되는 경우에 경락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찾아라. 대항력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대항력은 몇 순위? 1순위. 1순위면 경매가 됐을 때 계속 살아도 되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난 살기 싫어 했을 때 뭐를 신청했다? 배당. 그럼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여기서는 핵심 단어는 5번은 핵심 단어는 무슨 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어 끊고 거기서 대항력. 그래서 핵심 단어를 여러분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연습을. 몇 수일 때? 1수일 때는 무슨 매가 돼도 경매가 돼도 무슨 매가 돼도 경매가 돼도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는. 근데 만약에 1수인데 배당을 신청했다. 지금 항상 지문은 잘라서 나오거든. 그럼 배당을 신청했는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노? 경락인. 이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 뭐를 신청했는데? 배당을 신청했는데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이니까 대항력. 대항력 하면 몇 순위? 1순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주택에서 대항력 나오면 무슨 순위다? 1순위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갖춘 자 하면 그런 경우는 몇 순위다? 2순위. 그치?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고. 그럼 보니까 순위에 계열이 없다 할 때는 대항력 하면 몇 순위라고 생각한다? 1순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 정해 지금 문제를 통해서 답을 맞추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들은 거고.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그래서 51번에는 맞는 게 몇 번? 4번. 그치? 이거는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경매가 완료될 때 돈 받으려면
누구 양수인에게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데 5번하고 다르죠, 그지? 4번, 5번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52번 갑니다. 52번 뭐 담보 책임이지, 그지? 52번 담보 책임인데 권리에 대한. 자, 고개 돌고 핵심 매수인이 뭐일 때도 선인은 무조건 되거든. 그럼 선일 때는 무조건 되고 뭐일 때도 악일 때도 되는 거 어느 거?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럼 선인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악일 때도. 그 다음 수량부정 용익적은 반드시 매수인이 뭐일 때 하나여? 선일 때 하나여 또는 악일 때 하나여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거 조심하면 되지. 그렇지. 그거이 그거다. 500평 매매계약 성립했습니다. 자, 1번 A 토지 전부가 갑 소유가 아니고 병 소유.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갑이 그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지금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아까 있죠. 악일 때도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니까 을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무슨 제 해제. 근데 손해배상은 뭐일 때만? 선일 때만. 그치? 그 다음 200평이 병 소유고 갑이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도 악일 때도 있잖아요. 을이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무슨 감액이 있다? 대금 감액이 있다. 맞죠? 예. 그래서 1번 2번은 전부 다 매수인이 뭐일 때도 악일 때도 있다. 근데 악인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빨리 제목 붙여라. 용익,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은 매수인이 뭐일 때는 악일 때는 아예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는 대로 다 나온다.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500평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나 실제로 사용은 이건 무슨 부족? 수량부족. 수량부족일 때도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그럼 선악 묻지 않고 하면 OX, X. 됐습니까? 수량부족일 때는 선일 때만 무슨 감액? 대금 감액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지. 악일 때는 아예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매수인만 딱 기억하고 되면 된다고 막 해오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뭐일 때도 악일 때도 되는 거 뭐? 권리. 매수인이 악일 때 없는 건 무슨 부족? 수량부족, 용익적.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일 때도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무슨 배상까지 있는 거? 손해배상까지 있는 거. 5번. A 토지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생기지 않고 실행해서 소유권 무슨 상실했을 때는 악일 때도 무슨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 53번 갑니다. 그래서 52번은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거기서는 포인트가 뭐? 매수인. 그지? 무슨 수인? 매수인. 51번에는 아까 핵심 단어가 뭐 꼭 기억한다? 대항력. 무슨 력? 대항력.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받는데 살고이면서 돈 받을 때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고 또 경매가 되었을 때 대항력이 있는 매수인일 때 1순위일 때도 무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맞습니까? 예. 다 받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경매가 되었을 때는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이 잘 판단한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하면 무슨 일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도 만약에 배당 신청했는데 만약에 무슨 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할 때 끝순위로 간다 무조건. 되겠습니까? 네. 자, 갑니다. 53번 갑니다. 을이 갑 소유 부동산 아무런 권한 없이 병에게 처분하기. 갑이 을에게 처분행위를 정해놨다. 타당한 것. 빨리 제목 붙여라. 에? 대리 아니잖아 뭐. 제목 정확하게 붙여라 빨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슨 권리자?
그 제목 붙이면 53번은 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근데 요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은 무슨 대리행위 추인과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거지, 그 내용이지.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 요거단 말이지. 거긴 지금 힌트 주고 있잖아요. 무슨 행위? 처분행위.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뭐하였다? 추인하였다. 그럼 그거 줄치고 그게 핵심이지. 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다시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슨 대리행위 추인과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갑의 추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갑은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요렇게 잘 나온다. 3번 틀렸다. 와 틀렸노? 예? 금방 했잖아요. 제가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지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다 말이지. 무효행위의 추인은 108조 의사표시가 없다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슨 대리행위? 빨리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삼 번 짱 중요. 잘 나오는 지문이다. 4번 갑의 추인에 무권 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맞죠? 예. 처분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갑에게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가장 정확한 지문이지 뭐. 되겠습니까? 예. 5번 말도 안 되고 그치? 그 다음 54번 갑니다. 자기약과 쌍방대리 기술 중 옳은 것 됐어. 쌍방대리자는 본인이 사후에 뭐하여? 자, 그럼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효과 무효가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행위 무효. 여기도 이것도 무슨 대리행위 무효? 무권 대리행위 무효니까 본인이 사후에 뭐하면은 추인하면은 완전히 유한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친권자가 그의 자에게 자를 상대로 부담이 없는 정려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해설해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자기계약. 다시 무슨 관계가 만약에 2번을 제목 붙이면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자기계약. 그건 그대로 뭐다? 유효. 다시 무슨 자식에게 좋다 나 자식이 본인이다 지금. 자가 본인인데 자에게 완전히 유리불리 유리. 근데 자가 지금 받을 능력이 없다. 자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 자에게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뭐다? 자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다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자기계약은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대리는 100% 임의규정. 대리는 절대로 강행규정이 없다. 그 다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이미 법적 모두 적용된다. 어디에 적용된다? 이미 법적 모두 적용되고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상반될 수 있는 거 몇 개? 6개 금지. 늘 했죠. 그죠? 다시 채무이행은 허용하는데 상반될 수 있는 거 6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럼 6개 중에 지금 2개만 나와 있잖아. 대물변제 경계뿐만 아니라 뭐 기한미돌의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선택채무 4개. 다시 기한미돌의 다툼, 항변권, 선택. 요거 대물변제와 경계 합쳐서 6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치? 55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